월요일날 시험 볼 때 오늘 우리 그 절차 탕마 인테그랄 나눠준 거 있지, 그치? 얘를 가지고 우리가 예열을 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그냥 예열을 한다라고 하는 건 있잖아. 글이 머릿속에 잘 연상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활자 위를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활자가 정말 내 안에 의식세계에 꽂혀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이왕 한번 봤던 걸 통해서 또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 모의고사 있지? 우리 5월 4주차 이 모의고사를 내가 예열 지문으로 활용해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예열 지문이 꼭 새로운 낯선 지문을 가지고 예열할 필요가 없고, 내가 이미 봤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예열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그래서 예열하는 어떤 용도로 이걸 활용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우리 풀이 순서는 독서론이랑 선택 과목을 먼저 하는데, 화작이 만약에 내가 좀 튕겨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화작을 예열을 해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수능 이거 지금 5월 4주차 모의고사에서 화작을 예열을 하란 말이야. 화작을. 그러니까 왜냐면 당장에 나는 지금 화작부터 시작을 할 건데, 화작은 예열 안 하고 독서만 진탕하다가 화작을 바로 들어가면은 화작 글이 튕겨나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화작을 간단하게 예열을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1교시 시작을 해도 나쁘지 않아. 그리고 이제 그 문학을 하고서는 이제 독서를 가라고 선생님이 추천을 하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독서 한 지문을 먼저 해결하고 나면 한결 마음이 좀 편해져. 그러니까 우리 독서 3세트가 나오잖아, 그렇지? 가나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철학 지문이나 뭐 다른 지문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지문 나올 텐데, 셋 중에 좀 가나형 복합이 만약에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은 중간에 이제 단일 지문 중에서 내가 충분히 도전할 만한 그런 지문이 있지. 걔를 먼저 풀고 문학을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리고 문학은 30분 안에 끝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국어 1등급 받아가지고 시간 많이 조금 세이브되는 학생들 있잖아. 문학 얼마 만에 풀까? 실전에서 23분까지도 땡겨. 와, 23분까지 땡겨. 왜 23분까지 땡겨지냐면은 이제 EBS 연계가 된단 말이야. 연계 버프를 받으면 23분까지 땡겨. 23분까지 땡긴단 말이야. 목표는 얘네들 20분이 목표야. 20분을 목표로 하는데 23분에서 이제 끊고 나머지 다 어디다가 몰빵하는 거야? 독서에다가 몰빵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EBS가 근데 아직까지 경지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30분을 마지노선으로 하고 86, 88이라고 했어. 이러면 우리가 30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처리를 하는데,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쉬운 거부터 먼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 지문 중에서 좀 짧은 거 있지, 그치? 문제 3개짜리 정도가 나와가지고 짧다 싶으면 얘 6분 만에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소설을 봤는데 선생님이랑 했던, 예를 들어서 반시전이 나왔어. 현대소설은 연계가 안 돼. 그러니까 현대소설은 뭐 연계바를 받을 수가 없고, 그건 피지컬을 풀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고전소설 하나가 이게 완전히 지금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모의고사 봤던 거랑 유사해. 그 다음에 아니면 고전 시가가 나오는 갈래복합이 나왔는데, 그 갈래복합이 아는 작품들이 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좀 공략해 들어가기가 수월하겠지, 그치? 작품 읽지 않아도 내가 문제를 바로 본문과 확인해 가면서 풀어나면 되니까. 그러면은 연계 버프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건 뭐다? 오늘 약점들이 다 노출이 됐지만은 어떤 시어나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그걸 내 뇌피셜로 풀어가지고 틀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반드시 확인사사로 가서 전후맥락을 살펴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전후맥락 싸움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문학을 30분 안에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단일 지문 하나 해결해 놨다 그러면 속이 좀 편하겠지, 그치? 그러면 가나형 복합지문 해결하고, 나머지 한 지문 남은 거는 어휘 문제 하나 정도 풀고, 나머지는 한 번으로 민다고 하더라도 1등급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전략만 가지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선방할 수 있으니까, 대신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심리적으로 쫓기면 안 돼. 시간이 약간 밀렸다고 쳐.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마음으로 있잖아. 침착해야 돼. 그거는 침착하냐 쫓기느냐에 따라서 엄청 달라져. 어차피 상황은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쫓겨. 마음이 쫓기면은 푸는 것도 틀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를 버려, 차라리. 하나를 버리고 마음을 좀 편하게 내.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우리가 그 전전두엽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사고력이 지금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정도가 되지. 마음이 쫓긴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냐면 전두엽이 아니라 변연계가 활성화돼, 편도체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제 생각이 안 돼. 생각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함정에 바로바로 빠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시간에 쫓기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게 최선이지만은, 만약에 시간에 쫓기는 마음이 들어서 약간 불안하고 초조하면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차라리 문제를 하나 찍는 게 나아. 왜냐면 풀어서 틀리고 찍어서 틀리는 것보다 하나를 찍어서 맞출 수도 있는 거고 푼 거는 맞춰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반드시 멘탈 관리를 잘 하는데 쫓기는 마음이 들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그렇게 해서 요번에 운용 전략을 잘 짜서 나름 선방해갖고 오란 말이야. 최선의 성적은 우리가 못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선방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해서 나머지 기간에 충분히 역전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요 결과만 가지고 스스로를 재단하지 말고 요 소중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약점을 보완해서 내가 본 수능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 약점 노트, 분석 노트에다가 잘 적어와가지고 선생님이 본 수업 때 이번엔 아주 인테그랄이나 그 다음에 우리 EBS 안 하고 오직 그 6월 모의고사만 아주 그냥 잘근잘근 분석할 거야. 알았지? 한 지문 한 지문 분석할 테니까 우리가 6월 모의고사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만납시다. 애썼어.